그 다음에 고시 준비와 바람직한 시작 시기 이런 부분인데 적합한 학년입니다. 어제 통화하려고 하다가 못했는 학생인데 혹시 내가 문자 보냈는데 통화 안 된 학생 있습니까? 1학년 학생이 있던데, 이 학생. 누구 있던데? 그래서 1학년 학생은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가끔 혹시라도 지금 1학년 올라가는데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대학 들어가자마자 오는 학생. 올 필요 없어. 오지 말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지금 1학년인데 2학년 올라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 나이에 해야 되는 공부들이 있어요. 그 나이에. 굳이 이제 뭐 다른 걸로 치면은 청소년급입니다. 청소년급이고 이거는 이제 축구로 표현하면은 청소년 대표 정도이고 이거는 성인이 겨루는 그런 경연장입니다. 이승우 왜 국가대표 번번이 탈락시킵니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이나 아니면은 지금 신입한 학생 가끔 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지적 해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 고시 공부는 100을 담아야 되는데 저 학생들의 머리의 크기는 현재는 우리가 볼 때는 한 60, 70의 크기입니다. 그 뇌 용량이 아직은 발전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더 성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노는 게 공부예요. 열심히.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1학년 또는 저런 학생들이 그동안에 뭘 준비하고 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게 도움이에요. 그냥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도움입니다. 혹시라도 고시 공부 이제 관련 과목이 있으면은 경제학 학교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행정법 수업을 듣든지 이 정도 관심이지 학교 생활 자체를 이제 고시 쪽으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고시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길어집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했다가 증폭을 시켜야 되는데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여러분 에너지가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 1학년 어제 내하고 통화할 뻔한 학생하고 이 학생하고는 오늘 이후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는 백지 상태로 오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지 본인들이 뭔가 머릿속에 이상각을 넣고 오면은 우리가 오히려 필요한 지식을 얻는데 방해만 됩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최고로 좋은 도움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시기를 그렇게 보면은, 적합한 학년입니다. 1번을 또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제 제일 이렇게 이 지적인 상태로 보면은 뭐 3학년을 마치거나 4학년을 마치거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사회 진출하는 일정하고 이게 약간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쫓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쫓기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는 가능한 학년은 몇 학년인가 이렇게 하면은 2학년을 마치면 괜찮아요. 2학년을 마친 상태. 2학년을 마친 상태로 들어오면 가능하고 3학년을 마치면 더 좋고 4학년을 마쳐도 괜찮은데 본인이 급할 거예요. 본인이 급하니까 또 졸업하고 시험하고 이게 엉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마치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졸업을 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 벌써 본인이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2학년도 하지 마시고 3학년 올라갈 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1학년들이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꼭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돌려보내도 지난번에 두 학생이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제가 돌려보냈는데 접수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몰래 가서 접수를 하고 학원에 다니고 있대. 그래 봤는데 그 중에 실패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은 애들이라. 그 다음에 그 중에 아주 독한 애들은 이제 형들이 좋은 형들이 많으니까 같이 올려서 일부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적정한 시기는 아니다. 근데 본인이 열심히 뭐 이렇게 독한 이제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예외는 될 수 있겠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학년에 와서 시험을 붙으면은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학업을 중단하면은 들어가서 석사도 해야 되고 박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학년 마쳐가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2학년을 마치면 임용유예 기간이 1년이니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가능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을 치면 6월 말이니까 시험 쳐놓고 계절학기 듣고 바로 결과 기다리면서 학교로 복학하세요. 복학하고 학점을 채워가면은 1년 반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발표가 하반기에 나죠. 하반기에 9월 이후에 나니까 그때 또 연손에 들어가는 시간이 5월 달이니까 기간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학점 많이 채우고 유예가 1년 정도 되니까 4학년 졸업하고 딱 맞물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장애 요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1학년 하지 마시고 그 다음 2학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시작 시기 부분인데 학생들의 흐름은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1월에 시작하는 학생, 3월에 시작하는 학생, 그 다음에 7월에 시작하는 학생 이렇게 되는데 공부를 7월에 처음 하면 되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7월에 처음 하면은 한 12달 정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1월에 시작하면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다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3월에 오면은 일반적인 주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공부 이제 시작하는 시기에 내가 한다 이렇게 되니까 남보다 앞선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시기는 지금이면은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1월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부득이하게 1월을 넘겼다 이렇게 하면은 천상 3월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3월에 가는 것이고 가장 시기상으로 볼 때는 적합한 시기는 1월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1년 그 다음에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공부해서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 안에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요. 원래는 될 친구들입니다. 원래는 될 친구들인데 시행착오 때문에 세월을 많이 보낸 겁니다. 그 다음 나는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정령적인 답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두 가지는 필요합니다. 이게 적성은 필요합니다. 적성은. 왜 이제 적성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게 1차 시험이 적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고 피세 시험이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경작이 잘 안 되면은 이게 더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 본질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은 시험은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지식을 쌓고 이렇게 되니까 세월이 가면 지식이 많이 쌓여요.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이제는 세월이 오래 간다고 해서 이게 지식이 쌓이기는 하지만은 적성 부분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극명한 대비로 하면은 이제 없어진 시험이지만 사법시험은 지식을 쌓아가는 시험이에요. 우리 학원이 이제 한 80% 점유율이 됐었으니까 수석이 10명 중에 8명이 거쳐가는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8명을 보면은 무조건 수석하는 학생도 2년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 해야 돼요. 무조건 2년입니다. 1년 몇 개월 만에 된다. 행시처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행정고시는 적성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험기간을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오래 잡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지라는 부분이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근데 이 적성이라는 부분에 일종의 재능이다 아니면은 지능이다 이런 용어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선천입니다. 근데 의지도 선천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지도. 근데 선천이면서도 변동성이 많은 겁니다. 이게 변동성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이 지능이다 아니면 적성이다 이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 요소들이고 의지라는 부분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독한 친구들은 혼자서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강하니까. 근데 우리가 전문가들이 보면은 합격선 아래에서 의지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합격선 아래에서. 그래서 합격선 위에서 의지가 발동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시스템 하에 있으면 흔들릴 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남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은 학원에서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 요소는 일단은 절대적은 아닙니다. 피세 적응성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떨어지면. 근데 너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테스트할 수 있는가 하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테스트가 됩니다. 테스트가 되는데 그걸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테스트하는 기준으로 뭔가 하면 점수를 보는데 점수는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점수를 보지 마시고 또 이제 테스트 할 때도 지금 시기에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시간을 두고 풀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능력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니까 10%는 20% 시간을 조금 더 쓰세요. 시간을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더 쓴 상태에서 풀어봐서 예컨대 점수가 70점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 근데 점수가 50점입니다. 50점이면 나는 안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경사도를 봐요. 경사도를. 처음에는 50점, 60점 해서 했는데 한 2개월 지나니까 이게 70점 중반이 되더라. 3개월 지나니까 80점을 넘어서더라. 이게 경사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경사도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와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정확한데 그래도 이제 느낌상으로는 1차적 기준은 점수가 높으면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문제를 보면서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은 틀렸지만은 훈련하면 맞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것도 맞히는 걸로 쳐도 괜찮습니다.
그래, 과목별로 치면은 개선도가 이제 아주 더디게 나오는 과목이 이게 언어가 있고 상황 판단이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점수가 아주 낮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개선이 돼요. 시간을 투자하면. 근데 언어는 개선도가 떨어지는 과목입니다. 근데 언어가 여러 번 풀었는데 5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개선할 확률이 이게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적성이 있다고 보면은 점수가 언어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상황, 그 다음 자료가 가장 낮은 형태. 요렇게 되면 됩니다.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은 적성이 있다 이렇게 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언어도 50점, 자료도 50점, 상황이 뭐 60점 이렇게 하면은 어느 부분의 개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힘들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다. 현재 풀어볼 때는 점수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시간을 통제하지 말고 푸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을 잘하면 좋습니다. 이걸 못하면 더딥니다. 더딥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이게 수학에 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많이 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일단은 약간은 불리하다. 그게 이제 뭐 시험을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적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경하고 일반 행정은 선택인데 저것도 이제 아주 신중하게 좀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도 뭐 재경직 학생도 있고 오늘 일반 행정 학생도 같이 얘기할 텐데 학생들이 왜 재경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일단 학생들 표현으로는 뭐 선생님 간지납니다 붙으면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멋집니다. 국가 중추로 들어가는 것인데 멋지긴 하지만은 거기는 이제 리그가 약간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작을 전공하면은 많이 유리합니다. 아, 선생님 나는 부전공했는데 재미있었어요. 그걸로는 하위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체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 피셋 조건인데 이 피셋 조건은 아주 재경직은 더 중요합니다. 재경직과 일반 행정이 컷이 뭐 어떤 데는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재경직이 한 2점 정도 높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 하면은 아, 피셋 별거 아니네. 내가 한 문제 더 맞추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그 판단도 맞지만은 달성 과정이 조금 달라요. 재경직 하는 학생들은 2개월 안에 달성하고 일반 행정은 뭐 5개월, 뭐 6개월 이렇게 더 걸리는 겁니다. 더디게.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과정도 봐야 됩니다. 과정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아주 잘했다는 경험이 있다. 이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제 잘못 선택하면은 재경직 했다가 일반 행정 했다가 그 다음 안 되니까 또 지방직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재경직인가 일반 행정인가 저런 요건으로 대략적으로 기준 잡으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판단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걸 하셨다가 갈래길이 나옵니다. 갈래길이. 공통 과목이 있고 특별한 이제 재경직을 위한 과목이 있고 일반 행정에 대한 해당하는 과목이 있겠죠. 그 과목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학원 다니다 보면은 충분히 판단이 될 겁니다. 또 보시면은 국립외교원과 국제통상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고민할 부분 아니겠습니다. 그냥 국립외교원은 세 과목입니다. 국제법, 뭐 경제학, 국제정책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제통상은 5과목입니다. 다만 이제 의학이 겹치니까 의학에 이제 특장이 있는 학생들이 국제통상을 하기도 하고 국립외교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국제통상 하게 되면은 오늘 이제 우리 학생이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학원 활용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학원의 강좌 개설이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노력으로 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에러점이 다를 겁니다. 외교원에서 빨리빨리 붙는 것도 하나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